오늘은 을미년 청양의 해를 세계 100대 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한층 시정에 매진하시겠다는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모시고 신년 주요 시정 방향과 추진 계획에 대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때문에 좀 바빴고요.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민선 6기 이제 4년간의 새로운 시정에 대해서 이제 밑그림 그리는 작업들을 좀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거기다가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시정 외 요소, 판교 환풍구 사고 때문에 한 달 넘게 고생했고요. 또 우리 성남 FC 때문에 좀 저희가 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다 관통하는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좀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또 합리적인 사회였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었는데 그런 게 부족해서 생긴 일들이라 가슴 아프고요. 어쨌든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민선 6기의 밑그림 그리는 작업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시장님, 올해는 청양의 해라고 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운이 강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시장님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시정 운영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계신데요. 신년사에서 강조하신 책임지는 정부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네, 제가 이제 민선 시장을 이제 두 번째 선출돼서 재임하게 됐는데요. 저번 민선 5기 시정은 이제 정리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과거의 적폐를 좀 이제 해소하는 과정, 그리고 공무원 조직 또는 또 예산의 집행 방향, 또 권력 행사의 양식 이런 것들이 좀 시민 중심으로 바뀌도록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이제 민선 6기는 이제 뭔가 새로운 이제 시작을 또 출발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민선 6기에 우리는 뭘 할 것인가. 근데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제 무한 경쟁의 승자 독식, 소위 양극화심화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그야말로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시대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인간 세상이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도 아니고 또 그야말로 문명과 문화가 있는 그런 인간 세상인데 결국은 정부의 기능, 공공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분명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걸 저희 이제 민선 6기 핵심적인 화두로 만들었고요. 그거는 결국 시민들의 최대한의 삶을 시가 최대한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민선 6기를 관통하는 제일 큰 예를 들어 예산 집행이든 권력 행사든 모든 그 시정의 핵심적인 관통 원리는 이제 공공성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지난 5일 신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을미년 새해는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이 되겠다며 네. 안전, 의료, 교육 등 공공성 강화 3종 세트를 거듭 강조하셨는데 공공성 강화 3대 핵심 과제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모든 영역에 문화, 체육, 산업, 경제, 고용, 교육 가릴 것 없이 다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저는 이제 교육, 그 다음에 의료, 안전 이 세 가지로 봤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이제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면은 개인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 교육기획의 공평함이라고 하는 게 지금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교육이 이제 너무 비중이 커지면서 돈 많은 부모들은 이제 자식 교육 잘 시켜서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또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 차지하고 돈 없는 서민들은 그냥 부모의 그런 부나 지위를 그대로 세습받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봉쇄가 되니까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지 않죠. 또 개인으로도 꿈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가 전부 다 정체가 되고 발전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공교육 현장에서 부모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교육, 즉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가능하게 만들자. 그러려고 하면 이제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성남시가 초중고에 지원을 해서 초중고 공교육 과정에서 부모들이 지금 돈들이 하고 있는 그런 교육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교육이 좀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교육 공공성 강화라고 이름 붙였고요. 두 번째는 의료 영역인데,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그다음부터 관심을 갖는 게 건강한 삶입니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의료의 그 민영 비중이 너무 큽니다. 공공의료가 뭐 10% 이하로 좀 처지고 있다고 하고요. 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인데 병들면 망하는 뭐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공공성을 좀 강화해서 최저한의 건강한 삶은 우리 시를 포함한 공공 부분이 책임을 지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최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게 모든 시민들에게 주치의를 지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 주치의제 운영 비용은 이제 시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에게 주치의를 지정해서 주치 활동을 하게 하는 100만 시민 주치의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이제 시립의료원을 통해서 이제 공공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고, 또 출산이라든지 뭐 이럴 때 출산 비용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걸 만들어서 산후조리도 시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등등의 몇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 뛰어난, 그야말로 눈에 띄는 이제 의료 선진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안전에 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를 돈벌이를 위해서 전부 다 폐지하다 보니까 이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졌고, 그게 현실화되면서 수백 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는 그런 아주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전이 공공성을 갖는 게 아니라 안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데 따라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최소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영역의 공공성을 최대한 강화하자라고 이제 했고요. 거기는 뭐 기존의 안전 강화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조치들, 예를 들면 뭐 점검을 철저히 한다든지 규제를 좀 확실하게 지켜낸다든지 하는 것들 말고도 우리 성남시가 한번 더 좀 독특하게 준비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민 순찰대를 이제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욕구 중에 제일 큰 욕구가요,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문화적인 삶, 뭐 이런 등등의 요소들도 있지만 안전한 삶, 이게 제일 욕구가 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 또 재해, 그런 범죄로부터 또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또 사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 대응하는 체계를 시 자체적으로 좀 갖추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경찰이나 소방의 영역이긴 한데, 이게 이제 국가 사무 영역이고, 또 예산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역량을 좀 만들려고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고용돼서 정식 채용돼서 일하는 약 500명 정도의 시민 순찰들을 두어가지고 밤에는 순찰이나 아니면 귀가 이제 경호 활동을 좀 하고, 또 낮에는 뭐 공동주택관리소 이런 데 공동사무소에서 애도 좀 봐주고 택배도 받아주고, 동네 옛날 홍반장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홍반장 역할도 좀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행복주택관리소라고 이름을 좀 붙이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삶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겠다는 시장 말씀이시군요. 조금 더가 아니고 엄청 많이. 예. 네. 시장님, 그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토지공사, 그 관내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 경제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어요.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기존의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니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죠. 이제 뭐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도 이사를 가야 되고 또 거기서 내던 세금도 줄어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위기인 동시에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성남시 이제 판교, 분당 이런 지역들은 기업들의 전입 수요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게 뭐 인프라가 워낙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분당 판교 테크노밸리를 포함해서 기업들이 성남시로 이사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기존의 공공용지의 용도를 바꿔서 기업을 유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업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공기업 이전 부지들이 주거용지나 아니면 이런 소비용지로 바뀌지 않도록 막는 게 절대로 중요합니다. 원래 공기업 이전을 하면서 성남에 있는 5개 공기업 이전 부지를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이 노인시설 또는 주거용지로 바꿔서 팔려고 했죠. 결국은 거기에 이제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로 지역 경제가 공동화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막으면 결국 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 정책으로 공기업 이전 부지에는 일체 주거나 아니면 노인 시설을 금지한다.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또 기업 유치나 기업 이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리해서 저희가 이제 주거용이 들어오는 걸 막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LH 공사 이전 부지는 지금 이제 서울대병원이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를 소위 이제 헬스, 건강 헬스 산업 클러스터로 지금 바뀌게 됐죠. 지금 이제 도로공사도 상당히 큰 부지인데 이 도로공사는 저희가 지키고 있으니까 결국은 제2 판교 테크노밸리 부지로 확정이 돼서 이제 또 다른 산업 지구가 형성되게 됐습니다. 지금 식품연구원 부지도 저희가 이제 산업 배후용지 겸 R&D 센터 부지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는 그냥 건물인데 결국은 이제 일반 산업 시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업무 용지니까. 그래서 지금 공기업들이 있는 것보다 약간의 텀은 생기겠지만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될 겁니다. 이미 2가지, 그러니까 제2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좀 LH공사 부지에 만들어지는 창조 헬스 클러스터, 요것만 해도 아마 기존 5개 공기업 이전 부지의 그 마이너스 측면, 이걸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네. 성남시를 그 2030년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시장님께서 내비치셨는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세계 100대 도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죠. 예를 들면 기준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성남시가 이제 국내 이제 최고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지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산업이나 또 주민 소득이나 또는 복지 수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평가했을 때 눈에 띄는 100번째 정도 안에 들어가는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2030년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 중인데 뭐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건 뭐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게 하나 예를 든다면 성남 권역 내 우리 주민 소득을 한 2030년에는 5만 불 이상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건 결국은 이제 대규모 산업 유치라든지 또 산업 구조 고도화라든지 또 고용률 달성 같은 것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7월 그 개원을 목표로 시청사 부지에 성남시 의료원이 한창 건립 중인 거로 아는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계신 건지. 잠깐 차질이 있다가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주간 시공사이던 울트라 건설이 이제 법정 관리가 되면서 해당 공사를 포기했는데 그 연대 보증, 그러니까 공동 시행사였던 시공사였던 사망 기업이 지금 현재는 이미 인수를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한 2달 정도 발생했는데요. 2017년 이제 하반기 이제 개원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이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좀 확충하는 좀 모범적인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남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 공공성 확보에 이 기반이 될 겁니다. 네. 시장님과 얼마 전 사찰에서 빛한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악상 채권을 부에 태우셨는데 네. 빛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죠. 뭐 저희가 이제 거의 빚갚기 전문가로 나서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성남시 빚도 저희가 갚고 다 갚고 이제 정상화됐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서민들이 이제 빚을 많이 지지 않습니까? 이제 빚진 걸 다 갚아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서민들 채무자 중에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채권의 가치가 거의 2% 정도로 떨어진 채권도 있습니다. 이제 이미 연체한 지도 10년이 넘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채권의 객관적인 가치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에 거래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렸으면 2만 원에 사고 팔고 있죠. 그 권리를.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모금을 통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대신 사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2만 원을 내면 채무자 입장에서 1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만 원을 내서 만 원을 누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 원을 내면 누군가 50만 원의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민간운동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한 다음에 그 2% 정도에 거래되는 채권들을 사모아서 없애주면 그 거의 가치 없는 채무 때문에 뭐 취업도 못하고 주민등록도 못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경제활동 인구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요. 또 가정이나 또 개인들도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할 수가 있으니까 드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참 큽니다. 문제는 이제 도덕적 해이를 뭐 부추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미 10년 가까이 또 10년 이상 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갚을 능력도 사실은 없어서 2% 정도로 그 채권의 가치가 떨어져서 거래되고 있는 것들을 사서 없애는 게, 그건 뭐 도덕적 해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좀 많아서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저는 최종 목표는 좀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거기다 좀 더 이제 진척이 되면 중앙정부가, 기업들은 세금 내가지고 공적 자금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빚한감 많이 줬잖아요. 근데 개인들도 좀 해주면 좋겠다, 이거. 1,000억만 내면 5조 원어치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1,000억을 내면 국민이 5조 원의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부 정책으로 최종적으로 채택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데요. 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중앙과 상급단체의 일방적 떠넘기기 행태와 네. 그 줄어드는 지방세 때문이 아닌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방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일은 자꾸 떠넘기고요. 재정은 또 줄이고.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뭐 정상적인 자치를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나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지방정부는 세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을 전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자꾸 지방세를 줄여서 지방세를 이 중앙정부로 전가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면요, 양도소득세를 없애야 되잖아요. 이 양도소득세가 원래 부동산 거래가 너무 많으니까 좀 억제하려고 만든 제도거든요. 근데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켜 좀 많이 만들려면 양도소득세를 없애야 되는데 취득세를 없애는 거예요. 등록세 이런 거를. 그거를 깎아주면, 예를 들면 우리 박 기자님도 야, 취득세가 500만 원 하던 게 250만 원 하니까 집 사자 이러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데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한다 그러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유지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는 늘어나지 않으면서 지방세만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지출은 중앙정부가 하는 일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다음에 돈도 지방정부를 내라고 그래요. 이번에 아주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입니다. 이거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요. 중앙정부 사업이잖아요. 근데 우리 박 기자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성남시는요, 그 기초연금의 40%를 성남시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20만 원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8만 원이 성남시 돈이에요. 2만 원이 경기도 돈이고 10만 원만 정부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8만 원어치를 성남이 줬냐?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떼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지방정책이 점점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자율성, 소위 자치 기능도 떨어지고 결국은 민주주의 전체를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살아야죠. 그래서 낭비 요인, 지출분의 낭비 요인을 최소한 줄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나 좀 심하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세입 부분에서 못 받던 체납세금, 또 탈루세금 이런 거 지금 저희가 열심히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도 확대하고 또 인력도 좀 많이 늘리고 그래서 세무조사 뭐 좀 강화하고요. 또 이 체납되는 세금들 안 내는 거, 그 걷는 작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잔돈분이라도 모아가지고 살림을 해봐야죠. 네. 그 을미년 새해 들어서 시민들에게 시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식들을 좀 잘 살게 하고 또 나 스스로도 좀 잘 살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그런 노력의 극히 일부만 떼서 이 공적인 영역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요 훨씬 더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4대강 그 22조 원을 강바닥에 쳐박아가지고 그 걷어내는데 지금 또 몇십조 원 더 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국민들 위해서 썼더라면 우리 평균적으로 국민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겠습니까? 뭐 자원외교 그래서 뭐 한 100조 원 갖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자부합니다만 우리 성남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뭐 쓸데없는 뭐 공원로 확장이라든지 뭐 은행동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걸 뭐 6,270억을 들여서 했는데 아무도 좋아하질 않아요. 그 돈 어디 간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낭비를 막고 이 공적인 영역이 가지는 예산 집행 또는 권한 행사가 진짜 시민,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면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이 가능하다. 객관적인 조건이 특별히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관심과 참여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